저는 이과반을 청중으로 기대하고 발표를 준비했는데 또 이렇게 예체능이나 문과 학생들이 많이 와서 좀 떨립니다. 수식이 나와도 너무 쫄지 마시고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오늘 뭐야, 내 마우스 어디 갔어? 저는 이 소수의 분포에 자연을 이해하는 아주 황금 열쇠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소수라고 하면 1과 자신밖에 약수가 없는 수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에게 소수를 보는 새로운 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거는 이 함수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함수가 아니에요. 보통 제타 함수라고 부르는데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 더하기 2의 x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쭉 나가는데, 자, 이제 여기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보겠습니다. 곱하고 위에서 아래 걸 빼볼게요. 그럼 오른쪽에서 2의 배수들이 모두 사라졌죠? 그리고 또 다시 3을 곱해볼게요. 그럼 왼쪽에서 3의 배수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왼쪽엔 소수들의 곱으로 계속 더해지고 우변에는 1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우리는 원래 이상한 야릇한 식으로 표현됐던 저 제타 함수라는 거를 이런 놀라운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런 게 어떻게 이런 소수로 표현되냐, 이건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자연이 가진 놀라움이죠. 아무튼 이 함수가 소수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함수를 이제 실수 그래프에 나타내 볼게요. 이런 그래프인데 별로 심심하죠? 여기서 뭐 알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말이라는 아주 위대한 수학자는 이 함수에 대입하는 x값을 원래 이런 실수에서 복소수라는 거 아시나요? 허수고 들어간 거? 복소수로 확장해볼까 하는 아주 획기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획기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복소수 함수가 뭐냐? 복소수 함수라는 건 처음 들어본 생소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보통 실수에서 나타나는 함수를 이런 좌표 평면에 나타내잖아요. 근데 복소수라는 거는 그 자체가 하나의 평면이 돼요. 그러니까 복소수 x 플러스 yi라는 거는 이 좌표 평면 위에 x, y라는 점에 대응합니다. 그러면 복소수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 평면이 있고 또 공역 평면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평면에서 평면으로 대응하는 그런 4차원 함수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아주 시각화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치 이런 거죠. 평면에서 평면으로 대응하는 함수, 이게 복소수 함수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아주 성실한 일꾼 종범이를 고용했습니다. 이 종범이는 뭘 하냐면, 제가 이런 종범에게 이런 임무를 맡겼어요. 여기 x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이 0이 나오는 마치 얘 같은 근에 돌아다니면서 얘를 찾으면 빨간색으로 딱 사인펜을 찍어라, 이런 임무를 종범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종범이는 무한한 시간 동안 여기 계속 돌아다니면서 빨간 점을 찍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런 점을 찾으러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종범이는 자기가 찍은 사인펜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종범이가 왜 놀랐을까요? 직선. 너무 많아서. 첫 번째 찍은 점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종범이가 무한 시간 동안 무한번 점을 찍었는데 계속 여기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바로 리만 가설입니다. 그 제타함수에 자명하지 않은 제타함수를 0으로 만드는 근이 실수가 모두 2분의 1 위에 존재할 것 같다라는 리만 가설인데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현수가 있는데 이 나르는 현수의 위치를 우리는 보통 x, y, z라는 좌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 앉은 여러분의 위치도 모두 이런 좌표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서 이런 원자의 위치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전자 위치? 전자는 얘 주위를 너무 바쁘게 돌고 있어서 우리가 얘 위치를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양자역학에서는 이 전자의 위치를 행렬로 나타냅니다. 근데 이 행렬이라는 게 되게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보시면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자신의 켤레복소수가 거기에 위치하는 그런 행렬입니다. 켤레복소수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 아시겠죠? 근데 모든 행렬은 자신의 고유값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고유값이 뭐냐?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입니다. 행렬만의. 어떤 벡터에다 행렬을 취했을 때 이런 직선이 나왔다. 근데 그 직선이 얘를 x배로 늘린 거랑 똑같더라. 그때 그 x가 바로 이 행렬의 고유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 둘이 같아질 때 그때 그 x를 고유값으로 한다 했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연선을 통해서 이렇게 묶어냈는데, 우리는 얘의 그 행렬식 보통 AD-BC라고 외우는데 그걸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얘가 x에 대한 이런 다항식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근을 구해서 x를 알 수 있겠죠. 다항식 풀어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런 다항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항식의 근을 구해서 이런 수직선 위에 점들을 찍어봤어요. 근데 점들이 무한히 많겠죠. 왜냐면 이 n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점들이 무한히 많아서 제가 이걸 어떻게 분석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얘네들 사이에 한번 간격을 구해보자. 그래서 얘네 사이의 간격을 다 구해서 그걸 그래프 위에 나타냈습니다. 뭐 그랬더니 어떤 그래프가 보였냐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네 사이가 거리가 1인 그런 점들의 개수가 이만큼 있고 그리고 뭐 3 넘어가는 개수는 아예 없고 얘네 사이의 거리가 이런 분포를 나타내더라 하는 거였어요. 근데 다시 리만 가설 얘기로 돌아가서 그 종범위가 찍은 빨간 점들 있죠. 그래서 종범위가 찍은 빨간 점들 사이의 간격도 똑같이 분석해봤어요. 어떤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 간격은 종범위가 너무 좀 불성실해서 한 점을 10만 개밖에 못 찍어가지고 제가 10만 개 갖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막대로 나타나겠죠? 근데 아까 뭔가 유사하죠? 리만은 깜짝 놀랍니다. 아까 앞에서 구했던 그 양자역학의 행렬의 고유값을 분포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소수와 양자역학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왜냐면 이 그래프의 근들이 그 원자 속의 전자가 어느 위치에 나타내는지를 말하는 행렬의 고유값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분포랑 이 소수의 분포랑 이렇게도 유사한 성질을 띠고 있다면 뭔가 소수가 자연을 이루는 아주 근본적인 입자들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거다 하는 걸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그 리만 가설도 증명되지 않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행렬식도 사실 과학자들은 그게 왜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미지의 세계인데 부릉부릉 가려져 있는데 그 사이에 연결된 다리를 발견한 겁니다.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은. 그래서 이 다리를 이제 발견했으니까 이 구름을 거쳐내고 소수와 양자역학의 세계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겠죠. 네, 감사합니다.